생태 철학의 세계관, 인간을 넘어 생명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흙과 물을 접하면서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대를 전후로 인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사의 구조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생태 철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 철학은 묻습니다. 인간은 자연 위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연 속에 포함된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알도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는 원래 산림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자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았고 그 역시 처음에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관리하고 사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늑대와 퓨마 같은 포식자를 제거하는 정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는 늑대를 사냥하게 되었고 죽어가는 늑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면 사슴이 늘어나고 결국 숲이 무너진다. 이 경험은 그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레오폴드는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지의 윤리입니다. 대지의 윤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위치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기존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필요하면 이용하고 불필요하면 제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태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연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참나무는 도토리를 떨어뜨립니다. 그 도토리는 사슴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슴은 늑대나 퓨마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죽은 생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이 순환 속에서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입하여 포식자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숲은 황폐해집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했던 합리적 관리는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오폴드가 깨달은 진실입니다. 자연은 단순한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순환 구조라는 것. 따라서 자연을 이해하려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생태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윤리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레오폴드는 말합니다. 옳은 행동이란 생명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기존의 윤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태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윤리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현실 속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네랄 킹 개발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 지역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충돌이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인가 아니면 스스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결국 이 논쟁은 현대 환경윤리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후 생태 철학은 더 발전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를 내재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존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그저 목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며 생태계의 일부이며 수많은 존재와 연결된 관계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순환을 이어가는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생태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번영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배자인가? 아니면 구성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오폴드의 메시지를 되새겨 봅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시민이다. 이 한 문장이 생태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